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더위가 다소 누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곳들이 많은데요.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 31도 안팎 예상됩니다. 하지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오를 수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고요.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하늘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서 무더울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평창군 대관령면을 비롯한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에 병해충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소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고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지난 20년간 원주 시민과 함께한 역대 선정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꾸러미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강원도 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7월 1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호저면 일원 9개 마을 1268세대에 광역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2022년 8월부터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고 호저면 9개 법정리 지역에 배수관로 30km를 매설해 가압장 2곳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호저면 내 대덕리, 옥산리, 고산리, 광경리, 무장리, 주산리, 매호리, 산현리, 용곡리 등 9개 법정리에 안정적인 광역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횡성군의 쌀 브랜드인 횡성쌀 어사진미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2025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쌀 브랜드 중매출 10억 원 이상, 단일 품종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중 판매처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해서 평가했습니다. 영월군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군민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 18세에서 39세 청년층, 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1개 이상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면서 올여름 고랭지 배추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수급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소 이영규 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온과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창 대관령면 그리고 강릉 안반대기 등 고랭지에서 여름 배추 출하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이 고랭지권에서 재배하는 배추는 8월에서 9월 수확 작형으로 지금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경에 이제 정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재배 면적은 이 여름 배추 안전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 면적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역대급 폭염과 장마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금배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름 배추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역시 기상 여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재배 상황과 수급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희 배추는 저온성 작물이고 물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작물인데요. 예.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제 배추를 생산하는데 전부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상에 따라서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원래도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 안정 생산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로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왔다면 올해는 장마가 생각보다 네. 짧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가뭄 때가 더 안 좋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배추를 정식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요. 이 초기에 이제 수분이 있어서 빨리 뿌리 내림이 돼야 되는데 이 비가 안 와서 가물기 때문에 이제 배추 뿌리 내림도 안 좋고 초기 이제 활착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기 활착에 물이 네. 부족하면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또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병해충이라고요. 병충해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병충해가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여름 배추의 안전 생산에 가장 큰 문제가 1차적으로 기후의 고온 때문에가 1차적인 원인이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토양 병해충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대표적인 이제 토양 병해충은 그 반쪽 시드름병하고 이제 시스터 선충이 되겠는데요. 이 반쪽 시드름병은 이게 2016년도 이제 발생이 이제 보고되면서 이제 피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반쪽 시드름병이라는 병원균은 이제 토양에 있는 곰팡이 병인데 예. 얘네들의 생육 온도가 한 24도 전후에서 토양 온도가 24도 전후에서 이제 생육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 피해가 지금 점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 병이 한 배추를 정식한 후 50일까지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출하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제 피해가 발생해서 이제 출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생산량 예측도 할 수가 없고 안정 생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시스터 선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 방제 대상 이제 선충인데 요게 이제 발생하는 지역이 또 특정돼 있나요? 예, 특정 이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엔 그런 쪽에서는 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집중 방제가 좀 필요합니다. 예. 얼마 전에도 시스트 선충 발생 관련 기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예.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은 반쪽 시드름병인 예. 거죠. 예. 네. 그런데 사전 예측이 힘들고 일단 발생하고 나면 아무래도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시기에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방제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 반쪽 시드름병은 이제 토양병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이 토양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방제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농약을 쳐서 방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한 2018년부터 이제 이런 걸 앞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걸 예측하고 생물 방제에 대한 연구를 좀 추진을 해서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도 하고 23년도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방제법을 농가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생물 방제를 통해서 이제 그 토양 내에 있는 병원균 밀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양 내에는 그 지속적으로 병원균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밀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걸 생물 방제만 갖고는 이제
빨리 효과를 보기 좀 어려워서 지금 이제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토양 훈증제라는 그 약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토양 내에 있는 병원균 밀도를 떨어뜨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개발한 생물 방제제를 통해서 이제 병원균 밀도가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토양 내에 있는 병원균 밀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주면 이 병 발생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걸 갖고 23년도, 24년도 그 고랭지 쪽에 있는 농가 현장 실증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입증을 했는데 이 기술을 도입했던 농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그 배추 출하량이 그 다른 농가는 한 50%가 좀 어려웠는데 이쪽 농가들은 한 90% 정도 출하를 하면서 좀 안정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농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는 있는데 예. 그 아직도 이제 토양 혼증제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이제 미생물 처리, 미생물 퇴비를 이제 뿌리는데도 좀 아직 그 정보 홍보가 이제 뭐 완전히 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또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토양 혼증제라는 약제와 미생물 퇴비를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토양에 곰팡이균이 생기는 병이 반쪽 시드름병인 만큼 그래도 방제 효과는 있어 보이네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병해충 방제 외에도 고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온 건조로 인해서 이제 이 건조하게 되게 되면 토양에 있는 양분 중에 칼슘이 이동을 잘 못합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추에 칼슘 이동이 못하게 되면 새로 나오는 잎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안쪽에서부터 이제 썩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일명 농가에서 그냥 꿀통 배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들이 이제 칼슘 결핍이나 뭐 붕소 결핍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이제 건조하게 되면 이 배추가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상부에 배추 잎에다가 이 영양제를 좀 뿌려서 이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고온과 병해충의 강한 품종에 대한 농가의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제 그 내서성, 그러니까 그 더위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면 좋은데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품종을 선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고 있고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민간 회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선발된 품종들도 일부가 있고요. 지금 막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병해충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제와 함께 또 농가의 소득 안정, 유통 구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배추 안전 생산 그리고 농가들의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안전 생산 쪽에 대한 지원 정책을 조금 더 추진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 선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필지 단위로 이제 방제를 했다면 이제 지역이라든지 이게 단지 단위로 좀 확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고랭지 여름배추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여름배추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될 건데 이제 안정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정책 수립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예측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다양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고온은 우리가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토양 병해충만큼은 저희가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양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해결이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도움이 해결되지 되겠네요.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원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령지 농업연구소 이영규 실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7월부터 한도시 한 책 꾸러미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도시 한 책이 어떤 운동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2004년에 시작돼 16년 동안 4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풀뿌리 문화 운동으로서 도서관, 학교, 시민사회단체, 지역 독서 동아리, 행정기관, 기업 등 함께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인데요. 한 해에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모든 시민이 선정된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독서 토론 등 적극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정서적 일체감의 형성, 지역 통합을 이끌어내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원주를 만드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고요. 선정 도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도서로 선정하며 선정된 도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기관, 단체별로 자발적으로 추진해 수준 높은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 시립도서관 도서운영팀 김혜영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매년 한도시 한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전년도에 선정했던 책들, 그다음에 또 그 전에 했던 책들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그 책에 대한 흥미도나 이런 것이 좀 떨어져서 그간 20년간 넘게 진행해서 저희가 선정된 도서를 큐레이션을 해서 꾸러미 형식으로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한 해에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게 보편적인데 기존 선정된 도서들이 좋은 책이 많아서 잊혀지지 않게 테마나 연령별로 모아서 대출하게 하면 독자에게 한도시 한 책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책을 통해 이야기거리를 끊임없이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대출 꾸러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도시 한 책 꾸러미 대출 서비스가 이번에 처음 시작됐다고요? 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년간 원주 시민과 함께한 역대 한도시 한 책 선정 도서를 가족, 이웃, 모임과 다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꾸러미에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역대 선정 도서가 주제별 또는 연도별로 나눠 담겨 있고 1꾸러미당 5권 내외의 도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꾸러미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한도시 한 책, 위로와 연대로 읽는 한도시 한 책 같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키워드를 고려해 꾸러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여 권이 넘는 선정 도시의 주제나 독자층이 다양해서 꾸러미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 내에서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예. 대출 꾸러미는 시립중앙도서관 자료실에서 빌려가실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에 비치된 꾸러미를 사서 데스크로 가져가시면 기본 도서 외에 추가로 대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꾸러미별 대출 기간은 2주 정도고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시립도서관 도서운영팀 김혜영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도시 한 책 독서 캠페인의 정체성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꾸러미를 개인 차원에서 또 나아가 가족, 친구,
동료 등으로 학대해 가면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공통주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독서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도시 한 책 읽기가 지금 원주에서 진행된 지 22년이 넘은 사업이고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는 만큼 한도시 한 책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도가 저희 이용자들에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니까 한도시 한 책에 많은 관심,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꾸러미 대출을 통해서 한도시 한 책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시민 독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도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 개운동 물레방아거리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이 조성돼서 일대 주차 난립 해소와 보행사고 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요? 네, 그동안 주차 난립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개운동 물레방아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개운동 384-10번지 1원에 4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최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지난 3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물레방아거리 도로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번 공영주차장은 일반형 주차구역 27면, 확장형 주차구역 14면, 경영 주차구역 4면, 장애인 주차구역 1면으로 나뉘어졌으며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물레방아거리는 어떤 곳인가요? 네, 지난 2003년 조성된 물레방아거리는 위축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으나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용객이 줄고 현재는 명맥만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권이 밀집됐음에도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 불법 주차가 성행했고 주민들은 차도로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주시는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추후 유료 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개운동 물레방아거리는 상권 밀집 지역이지만 무분별한 주차에 인도까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됐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에 나서 더욱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물레방아거리가 이번 주차장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대한민국 지속가능 도시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대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전국 군 단위 제재 중 지속가능 도시 1위에 올라 국내 대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횡성군은 사단법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300점 만점에 248.74점으로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1위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는 지자체별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민행복도시와 혁신 미래도시, 생명친화도시 3개 부문에서 기초 38개 지표, 광역 시흥계의 세부 평가 지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광역시도 17개와 광역시 설치 자치구 69개, 자치시 75개, 자치군 62개로 나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횡성군이 어느 평가 부문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 안전망과 평등, 참여, 환경 등 시민의 사회적 역량과 생명 친화성을 평가한 생명 친화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 경제, 보건, 안전 등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 시민 행복도시 부문은 9위, 교육, 창의, 연구, 재정 등 미래 준비 역량을 살핀 혁신 미래도시 부문은 25위 등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행성군은 이번 결과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에서 살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습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스스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행성군이 앞으로도 네네. 말씀 주시죠. 네, 김명기 행성군수는 지속 가능 도시 평가에서 행성이 군지역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온 정책의 결실이라면서 이번 결과를 우리 군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행성군 소식이었고 영월역앞 광장이 마치 자갈밭을 연상케 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요? 네, 관광객과 주민이 오가는 영월역 광장이 자갈밭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월역 광장은 콘크리트 바닥 곳곳이 마모되고 부서지면서 생긴 자갈과 돌가루가 널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는데요. 이용자들은 수개월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영월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훼손된 역 광장은 도시 이미지에도 안 좋을 뿐더러 길을 걸을 때마다 울퉁불퉁한 자갈이 밟혀 발이 아프고 불쾌한 소리까지 난다며 영월역이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장소가 아닌 지역의 명소가 되길 바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끝으로 평창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멜론이 단체 급식에 지원된다는 소식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